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21년 마지막 녹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2021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또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2022년에는 이제 큰 선거가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 선거가 있는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제 주말 일정도 점점 느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주말을 스스로 이제 반납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정치의 계절이 그만큼 돌아왔다라는 거겠죠. 선거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출판 기념회들이 이제 매 주말마다 이제 속속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11월 달부터 뭐 이종담 천안시 의원이 첫 출판 기념회를 지역에서 시작을 했었고, 조용종 전 이제 오송고등학교 교장도 출판 기념회를, 그다음에 이어서 이명수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규희 전 국회의원까지 이제 12월 달 한 달을 이렇게 꽉 채웠습니다. 1월하고 이제 2월 달에도 사실 거의 매 주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출판 기념회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 기자의 주말 일정을 괴롭히는 출판 기념회.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거 전 90일부터 금지가 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 기념회와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가 이제 금지됐고요.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지방선거일인 6월 1일 전 90일까지 가능합니다. 제한되는 거는 후보자의 광고 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 서적 등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된 사람은 12월 9일까지 사직했어야 하고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판 기념회 주로 열리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2월까지 대관 일정이 주말 가용할 수 있는 대관 일정은 다 끝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해야 되겠지만 또 하고 있겠지만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출판 기념회 굳이 꼭 열어야 되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출판 기념회 단순히 책을 소개하고 책 내용을 알리는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일단 뭐 좋게 표현하자면 정치적인 이제 본인의 의사 표현,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이 될 수도 있고요. 상대방 후보에게 대한 이제 뭐 기선제압, 우리 쪽 지지자가 이 정도가 모였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뭐 이런 새 과시 장이 될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공식적인 이제 선거 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현재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기초단체장이나 이제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이제 하는 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이제 얻는 이 수익을 선거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 좀 너무 위중하다 하더라도 쉽게 이거를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출판 기념회를 계획했다가 취소를 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굉장히 조금 더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장소 섭외부터 이미 그 출판 기념회 계획을 다 세워놓은 인물들이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지속되고 확산세가 크다 보니까 취소를 했어요. 한 인물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고 오늘까지 좀 확인된 인물도 2명이 더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시민들의 굉장히 칭찬을 받더라고요. 제일 궁금한 게 책이 얼마나 나갔는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이거 뭐 얼마나 팔았는지 좀 공개해 주면 좋을 텐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얼마나 팔았다 이렇게 공개하는 분 못 봤거든요. 두 분 혹시 봤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이게 일단 뭐 수익이 공개되면은 어느 정도의 선거 흐름이나 이런 판도를 읽을 수 있는 그게 척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 자금으로 흘러가는 돈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더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책 한 권을 사시면서 정가가 10,000원이다, 20,000원이다 딱 그 정가 내고 책 사가시는 분들 거의 못 봤거든요. 팔린 책의 권수하고 들어오는 수익금의 차이가 상당히 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판매 건수하고 수익금하고 정산이 안 돼서 사실 좀 공개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한번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출판 기념회 가본 지 꽤 오래됐거든요. 기억도 안 나는데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안 가는 이유가 방송이다 보니까 누구는 가서 촬영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럼 기사를 써주고 안 써주고 좀 차이가 나고 형평성 때문에도 안 가고 그리고 사실 출판 기념회면 책을 봐야 되는데 사실 책 안 보거든요. 예. 지금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김영란법 이전에는 책 뭐 써달라고 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이걸 사서 읽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취재는 안 가고 있습니다. 정말 첫 시작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매번 이거 누구 쓰고 누구 안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송 기자처럼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럴 바엔 그냥 다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게 또 습관처럼 이게 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가면은 당연히 기사는 써야 되는 거고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이제 선거 흐름, 판세 이런 것들은 조금은 보이더라고요. 저도 출판 기념회를 가지 않는데요.
제가 관심 있어하던 이런 정치인이라면은 한번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하고 그냥 물어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출판 기념회 가더라도 기사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 가서 조금 불편했던 거는 내빈 누구 왔다 막 이렇게 막 소개를 하잖아요. 맞아요. 정작 저는 그분이 너무 불편했던 게 이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귀빈과 내빈은 시민들이잖아요, 정작. 근데 이런 내빈들을 소개하고 그냥 시민들, 투표권 있는 시민들은 그냥 등한시하면서 그냥 뭐 사진 같이 찍어주는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게 좀 불편해서 저는 출판 기념회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그 천편 일률적인 출판 기념회 여는 것보다는 요새는 온라인으로 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코로나19 생각해서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니까 뭐 언론이나 유권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에는 그게 더 좋다는 생각을 들면서 오늘 견제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용객 코로나 전 상황입니다. 2019년 이전에 4만 6천여 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 중에 15,030여 명 정도가 아산은 이제 충남형 이제 알뜰 교통 카드로 하겠다라고 했고 천안은 수도권에서 지금 할인을 하고 있는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수도권에서도 천안아산이 그 수도권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의견이 오늘 주제가 수도권 전철 그리고 시내버스 간의 이제 환승 체계잖아요. 아산은 2022년 1월부터 그리고 천안은 3월부터 각기 이제 다른 방식으로 환승 체계가 적용이 되는데 먼저 그동안의 좀 진행 과정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 기자가 우리 지역 수도권 전철 언제부터 좀 개통이 된지 말씀을 해주시죠.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천안에 들어온 거는 저와 천안 입성 동기입니다. 2005년 1월 20일에 경부선 병점역에서 천안역까지 구간이 개통이 됐고요. 이때 개통 당시에는 성안, 직산, 두정, 천안역까지 이렇게 개통이 됐고요. 2008년 12월 15일에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천안역에서 신찬역까지 이제 구간이 개통이 됐습니다. 이때 천안 복명, 쌍용, 그리고 아산, 배방, 온양, 온천, 신찬역까지 이제 이렇게 개통이 됐고요. 최근이었죠. 10월 30일에 탕정역 개통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또 많은 수도권 전철역들이 이제 개통이 돼야 되는 걸 좀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천안시의 경우 이제 도시개발 이제 2030에 따르면 부성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수역이 이제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이제 연장 사업 있잖아요. 요거와 이제 연계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외에 이제 또 장기적으로는 직산하고 성완 사이에 역을 하나 아니면 평택과 성완 사이에 역을 하나 두는 것을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산 같은 경우는 이제 풍기역이 좀 장기적으로는 좀 개통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전철이 생기면서 이제 천안, 아산, 우리 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수도권 전철이 들어서니까 천안도 수도권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됐죠. 급행 열차도 많다 보니까 뭐 지역으로 그냥 한 번씩 내려오는 사람들 또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 기자 이야기는 접근성에 있어서 천안 아산 쪽이 이제 수도권하고 이제 더욱더 좀 밀접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천안 아산 지역의 관광 패턴이 좀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수도권 당일치기 여행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산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오전에 일찍 전철을 타고 점심때쯤 이제 아산에 도착을 해서 온천욕을 즐기시고 이제 점심도 한 끼 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전철을 타고 서울까지 가게 된다면 이제 하루 일과가 이렇게 쭉 마무리되는 이렇게 하는 여행 코스가 한때는 좀 유행이기도 했었는데요. 온양 온천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신혼여행지였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내서 좀 귀하게 올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접근성이 좀 수도권 전철 개통으로 좀 많이 접근성이 향상이 됐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또 반면 또 숙박업소들은 머무르는 곳이 아니고 이제 다녀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숙박업소들은 좀 어려워지기도 했고 그런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온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전철역 얼마나 이용을 할까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데이터 비교가 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2020년은 제외하고 2019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1일 이용객이 온양 온천역만 1만 200여 명 정도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아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이제 역 개통 이후 이용자들은 꾸준히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무료로 전철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이용 인구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늘면 늘었지 절대 줄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르신들이 온천 이용하러 이제 온양온천까지 많이 가시고 또 뭐 대학생들,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도 했죠. 천안아산의 특징이 이제 대학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수도권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요금이 저렴하잖아요. 전철은 통학버스도 있고 뭐 기차도 있고 많지만 전철보다 저렴한 건 없으니까 전철 이용하시는 분들도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렸을 때 학교로 가는 그 셔틀버스가 있잖아요, 시내. 그것도 이제 역중심으로 조금씩은 변화가 되는 것 같았고. 두 분이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모습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전철 타고 다니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는 대부분 전철파였거든요. 보면은 수원이나 평택에서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전철을 타고 왔는데 그땐 그 통학버스가 뭐 수원이나 평택에도 다 있긴 있었죠. 근데 시간대가 잘 맞지 않아서 그 친구들이 그 버스를 잘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복지위원장을 역임했었는데 이때 그 역 앞에 있는 곳에 셔틀버스를 만들었었어요. 뭐 두정역이나 천안역 앞에 이제 셔틀버스를 만들었는데 천안역 가는 코스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을 거쳐가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역 중심으로 했는데 아침 등굣길에는 9시, 10시, 11시 이때 세 번 코스 나눠서 그 셔틀버스를 운영했고 그리고 또 하굣길에는 4시, 5시, 6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수요가 많았어요. 되게 인기가 좋았고 그만큼 전철과 버스를 이렇게 타는 학생이 많았었죠. 저 입학했을 당시 전철이 개통되기 전에는 학교 이제 통학버스를 좀 주로 많이 이용을 했었던 친구들이 전철이 개통됨에 따라 특히 이제 급행 열차 시간을 잘 맞추면 이제 서울에서 천안까지 내려오는 것도 1시간제 전후로 딱 오게 되고 친구들끼리 이제 그 시간대를 맞춰가지고서 천안까지 딱 온 다음에 천안에서 한 3명이서만 이제 같이 모여서 택시를 타고 와도 상당히 좀 편하게 학교까지 오니까 그 친구들끼리 급행 그 전철 시간대를 맞춰서 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사실 비수도권에 전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10년이 훌쩍 지나도록 풀지 못한 숙제가 있죠. 전철 이용객이 또 버스 바로 이용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환승 할인이었습니다. 이게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제는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 경기도가 각각의 비율로 환승 차액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이제 협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해당 지역의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을 지원하는 제도였는데요. 충남 천안이나 아산 그리고 뭐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전철이 가긴 가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협약을 맺지 않아서 이런 환승 할인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참여를 하려고 했어도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에서 광역에서 이거를 협약을 맺었어야 돼요. 근데 충남도에서는 천안과 아산만 이런 혜택을 줄 수 없으니 또 당시에 또 재정적 상황도 녹록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협약을 못 맺고 환승 할인이 뜨뜨미지근하게 계속 지금까지 오게 됐던 겁니다. 이런 환승 할인에 대한 뭐 당위성, 필요성, 뭐 저희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가장 상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지역에서 이제 총학생회들 선거를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공약 중에 하나가 수도권 전철 시내버스 환승을 자신들이 이뤄내겠다라는 이런 공약들이 끊임없이 십수년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성이 조금 없다라고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약들이 끊임없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전철 타시는 분들 중에는 차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차가 있더라도 다음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대중교통 또 이어서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천안 지역 6개 역을 살펴본 결과 천안시에 따르면은 하루 이용객 코로나 전 상황입니다. 2019년 이전에 4만 6천여 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 중에 15,030여 명 정도가 전철과 시내버스를 연달아 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산도 이제 2019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아산은 총 이제 4개 전철역이 있잖아요. 여기 2019년 일일 2만 2천여 명 정도가 이제 전철을 이용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 중에 한 4,800명 정도가 버스 환승을 이제 이용하는 걸로 이제 시에서는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용하는 분들이야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담으로 느끼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뭐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 뭐 특히나 이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 할인 혜택을 이미 체감해서 받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천안 내려왔더니 돈을 또 받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인터넷에 아직도 이제 이런 민원은 아직도 많이 올라와 있고 지방이니까 이렇지 이런 이미지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차원에서도 천안시나 아산시에서 모를 리는 없었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이 안 됐던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수도권 입장에서는 이게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잘 유지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천안과 아산 때문에 변경을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라는 이런 거부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환승 할인과 관련된 이제 손실 부담금 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견도 이제 상당히 컸는데요. 수도권의 경우는 지자체가 이제 손실 부담금에 대해서 50%를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광역 지자체가 25%, 그다음에 코레일 등 이제 철도공사 운영 업체가 되겠죠. 이런 곳에서 25%를 각각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담을 하는 비율이 조금씩은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과연 그럼 천안 아산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또 어떻게 나눌 것이냐? 본인들하고 똑같이 나누게 된다라면 이제 뭐 코레일 같은 경우는 또 손실 부담금을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이제 이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손실액에 대한 부담 문제 때문에 이게 사실 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다가 천안시가 단호한 결정을 내렸죠. 이번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면서 그러면 우리가 전액 시비로 100% 부담을 하겠다라면서 이제 협상의 물꼬를 텄고 추진이 되게 됐습니다.
지난번 박상무 시장 저희 견제구 출연했을 때 100% 이제 지금은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천안시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에도 좀 어떻게 도비 지원을 좀 요청해 보겠노라 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참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미 협상을 했을 때 천안시가 100% 11호라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줘야 돼라는 이런 입장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이제 알뜰 교통카드 문제도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천안시가 물론 참여는 하지만 천안시는 충남형 카드보다는 이제 천안형 이제 자체적인 요 방식에 좀 더 힘을 싣는 모양새다 보니 아직까지는 이제 충남도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예산적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30% 지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천안시 역시도 그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뭐 아마 좀 전향적인 결정이 있을 거라고 좀 전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잡혔다고 하는데 일단 거기에는 지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천안시에는 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뭐 박상동 시장의 또 정치력이겠죠. 이 부분이 뭐 양지사와의 관계 아니면 또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방면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천안 그리고 아산이 모두 환승 체계를 이제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2022년부터. 근데 이제 인접한 두 도시가 서로 다른 체계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도시의 환승 할인 방식이 아산은 이제 충남형 이제 알뜰 교통 카드로 하겠다라고 했고 천안은 수도권에서 지금 할인을 하고 있는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천안형 이제 환승 할인 방식이라고 이제 명칭을 정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원 대상의 차이입니다. 천안형은 교통 카드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서 전액 다 시가 보존을 해주겠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아산에서 이용하는 이제 충남형의 경우는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대상자들로만 한정을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용자에 대한 이제 대상자에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상자의 차이도 있는데 천안형을 했을 경우에 초기 구축 비용이 한 34억 원 정도가 들어요. 근데 충남형을 했을 경우에 초기 구축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한 5천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천안형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그냥 쓰고 있는 그대로 수도권 가서 쓸 수 있는 환승체계 그대로 그냥 사용하면 되니까 3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시민들은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되게 이용이 편하죠. 현재 가지고 있는 후불카드로 그냥 신용카드로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충남형 같은 경우에는 알뜰 교통카드라는 거를 새로 발급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겠지만 이제 아산형 방식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미 시스템이 이제 중앙정부에 의해서 다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비 5천만 원 정도만 이제 내게 되면은 이제 이 모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인원은 시민, 그다음에 거주 지역 대학생들, 알뜰 교통카드 이제 발행이 가능한 이제 지역 주민들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시의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뜰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발급받은 그 지자체에서만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천안 시민이면 아산에서 제가 환승을 하더라도 천안에서 요건 보존을 해주는 방법이고 아산 시민이 뭐 예를 들어 다른 수도권에 가가지고 환승을 하더라도 아산시에서 이걸 보존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은 인원에 대해서만 이제 조금 계산을 하면 크게 예산적으로는 절감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각기 다른 방식이긴 한데 원래는 두 도시가 이제 수도권 방식 같이 한번 추진해보자 이렇게 원래는 준비를 했었던 거잖아요. 천안시가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수도권 전철 시내버스 환승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산시에도 어차피 같이 수도권 전철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 1월 달에 아산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좋다. 그러면은 같이 논의를 하자 해서 수차례 좀 논의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뭐가 됐죠? 뭐 중단이 된 거죠. 환승 할인 방식을 두고서 좀 양시간에 이견이 있었고 결국에는 초기 재원 부담금에서 좀 이견이 컸던 걸로 나왔어요. 천안은 구축 비용이 들더라도 시민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자는 그 편리주의가 좀 들어갔다면은 아산 같은 경우는 시 세금을 줄이자, 우리가 나가는 세금을 줄여서 이런 쪽으로 뭐 다른 복지 혜택을 더 주자 하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붙어있는 두 도시가 이제 다른 제도를 선택했는데 이거에 따라서 뭐 두 도시 시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알뜰 교통카드는 천안하고 아산 같이 시행이 되거든요. 천안에서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천안에 계신 시민분들은 굳이 알뜰 교통카드를 만들까? 이미 기존에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니까 그래서 알뜰 교통카드를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아산으로 가게 된다라면 이 환승 할인을 받지는 못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아산 시민분들은 시내버스 환승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천안에 오시면 당연히
다 이 환승 할인 혜택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더 잘 됐다 못했다 이제 이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기자들끼리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 구원투수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아산시 대중교통팀의 박성순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마 방송 출연 태어나서 처음이실 것 같긴 한데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오셨어요? 최근 천안아산 지역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일단 다 아시다시피 1월 1일이죠. 1월 1일부터 이제 수도권 전철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가 시행되는데 이걸 담당했던 실무팀장으로서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인접한 도시로서 실제로 수도권과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그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걸 굉장히 바라고 있었는데 이번에 환승 할인제가 도입되게 된 거는 담당 업무를 맡은 팀장으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사실 이제 환승 체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요구는 수도권 전철이 이제 천안 아산에 개통됐을 때부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천안은 2005년, 아산은 2008년인데 14년 만에 아산은 도입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제도적인 한계와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인데요. 우선 제도적인 한계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천안아산은 요금제도가 틀립니다. 요금제도가 틀리다 보니까 천안아산이 수도권 요금제로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요금제도를 또 변경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위인 도에서 이거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 내에는 전철이 개통된 곳이 천안 아산뿐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시군과의 또 형평성 문제로 도가 어떻게 보면 천안 아산만 요금제를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아산에서는 알뜰 교통카드라는 걸 이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 방식 중에. 근데 천안이 선택한 방식이 이제 수도권 방식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 이게 사실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아산도 이제 처음에는 그 제도를 도입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 시스템 적용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실제로 그 시스템이 수도권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 천안 아산은 사실 수도권이 아닌 충남에 속해 있는 지자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도권에서도 천안 아산이 그 수도권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그 수도권 내에서 환승 할인도 매년 막대한 손실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천안아산이 수도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손실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도 그 환승 할인 구간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어쨌든 두 자치단체가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됐는데 천안시가 택한 방식 어떻게 평가하세요? 천안시 방식을 제가 좀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천안 아산이 각기 다른 방식을 선택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천안 같은 경우는 그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환승 할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수도권으로 그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했거든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서는 천안과 아산이 수도권 환승 할인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에서는 그 대안으로 아산과 같이 환승 할인 제도를 직접 구축하는 방안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 아산은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지만 결국에는 그 두 시의 의견이 좀 엇갈리면서 같이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안은 수도권 방식을 빌려오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아산은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한 환승 할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산시가 선택한 이 알뜰 교통카드 그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알뜰 교통카드의 장점은 첫 번째로는 그 경제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방식은 하루에 수백만 건의 환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도권은. 그래서 실제 이 수도권 시스템을 빌려와서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또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알뜰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초기에 도입하는데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도입한 이후에도 운영을 정부에서 맡아주기 때문에 실제로 아산시 같은 좀 중소도시에서는 도입하기 적합한 방식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장성입니다. 일단 수도권 방식과 한 번 더 비교를 하자면 수도권 방식은 단말기 하드웨어를 연결해 가지고 환승 할인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수도권에서 뭐 새로운 지역이라든가 뭐 새로운 교통수단을 새롭게 추가하기 위해서는 그 하드웨어를 모두 바꿔야 되는 그 내용을 다 개선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대신에 그 알뜰교통카드는 지금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실제 그 새로운 지역이라든가 뭐 새로운 교통수단이 추가될 때 손쉽게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아산 같은 경우도 이러한 장점들을 이용해 가지고 환승 할인제를 좀 신속하게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산시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알뜰 교통카드를 선택했는데 만약에 천안시 방식을 저희가 도입했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갔다고 보이세요? 우선 저희가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면서 5천만 원의 개발 비용으로 지금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천안에서는 천안형 환승 할인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한 34억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입을 했었다면은 저희가 천안과 같이 분담을 해서 한 절반 정도는 저희도 분담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천안이 34억이면 20억 원 가까이는 저희가 들었을 것 같다. 예, 뭐 그렇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중소도시에 적합한 제도라고 하셨는데 중소도시라는 게 아산 정도까지가 중소도시인지 아니면 천안 정도에도 적용하기 좋은 제도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사실 저희 아산도 지금 현재 인구가 30만이 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지금 인구가 밀집돼 있고 그 외곽 지역은 사실은 수도권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전철이 들어오고 있는 천안 아산뿐만 아니라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도 지금 전철이 들어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런 도시들은 실제 수도권에서 봤을 때는 좀 규모가 작은 도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소도시란 건 사실 제가 말씀드린 중소도시는 그 서울 수도권보다는 좀 작지만 전철이 들어온 도시에서 수도권과 같은 제도를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이제 할인 방식이 좀 궁금한데요. 수도권 환승 방식하고 이 동일한지 아니면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알뜰교통카드의 그 환승 할인 방식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방식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금 제도가 수도권과 천안산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수도권 방식 같은 경우는 우선 환승을 할 때 최대 4회까지 30분 내에 환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뜰교통카드는 45분 내에 3번까지 환승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그 횟수나 시간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승 방식은 같고요. 대신에 그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수도권 방식 같은 경우는 환승을 한 그 교통수단들 중에 가장 비싼 기본 요금을 내게 돼 있고요. 나머지 환승 수단의 기본 요금은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고요. 알뜰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그 초승요금 첫 번째 교통수단의 기본 요금만 받고 나머지 교통수단의 기본 요금을 다 할인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3번까지 환승 할인이 가능한데 뭐 중간에 전철을 탄다든가 뭐 버스를 갈아탔을 때 3번까지 기본 요금이 다 깎여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수도권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팀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그럼 천안시가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천안시 입장은 뭐예요, 정 기자? 천안시에다가 확인을 해봤는데 천안버스하고 아산버스 간의 환승 할인도 이제 초창기 마이비 교통카드 하나만을 이용하다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카드로 이제 이용하는 환승으로 정책을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수도권 또한 T1의 교통카드를 이용하다가 모든 카드를 이용한 환승으로 변경을 했는데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한 환승 할인은 예전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좀 보내줬더라고요. 초기 구축 비용은 많이 드는 건 사실이래요. 많이 드는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가 이제 뭐 이런 모든 카드를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으니 이거를 좀 더 한다면 확장성 부분에서는 이게 더 낫다 하는 그런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뒤로 후퇴하는 제도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우선은 지금 전 그것만 들리는데 지금. 예. 우선은 천안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는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의 그 수도권 방식 자체는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된 방식이라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를 개선한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그겁니다. 실제로 지금 대중교통이라는 교통수단이 처음에는 전철이나 뭐 버스 이런 걸로 한정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확장성이 넓어져서 실제로 전동 킥보드라든가 아니면 공유 택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교통수단을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도권 방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지금 수도권에서는
그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저희 천안이나 아산이 그 수도권 방식을 들여오는 것도 나쁜 방식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희 미래에 어떤 그 교통상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확장성이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 저희 천안시 의견대로 어느 한 카드만 특정한 카드만 쓸 수 있는 그 방식이 아닌 정부에서 오히려 모든 카드사에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은 이 카드가 오히려 전국에서 쓸 수 있게 그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안에서 사실 알뜰 교통카드 도입하자는 얘기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의회에서도 알뜰 교통카드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정병희 이제 천안시 의원이 지난 10월이었죠. 이제 시정질문을 통해 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인 논리는 그거였으면 지금 아산시에서 고민을 했었던 것과 똑같은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34억이 들어가고 한번 구축해 놓으면 이거를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지 모른다. 그리고 그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갈지 모른다라는 거의 바탕은 수도권 전철과 이제 시내버스가 환승 인구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천안시에도 그리고 아산시에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천안시도 알뜰교통카드는 1월 1일 아산하고 똑같이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에서 좀 길게는 3년까지 우리가 알뜰교통카드로 사용을 해보면서 데이터도 구축을 해놓고 향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재원을 마련하고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예측이 가능해진 뒤에 이 수도권의 방식을 이제 아산시와 협의를 해서 같이 들여놓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게 환승 인원이 정확히는 나올 수가 없는 건가요? 전혀? 우선은 환승 인원이라는 게 사실은 그 교통수단간을 이용하는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현재 그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데이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철과 시내버스 간의 환승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뽑기 어렵고요. 지금 현재 그 천안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000명 정도가 환승 할인 한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아산 같은 경우도 한 7,000여 명 정도가 하루에 그 전철과 시내버스에 환승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인원보다 많아지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좀 부담하는 것도 천안제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천안제도 자체가 그 수도권 방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수도권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 환승 할인을 받는 분들이 누구인지는 사실은 그건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수혜적인 정책으로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손실액을 지불하는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누가 사용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데이터가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는 게 지자체 간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손실액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갈등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알뜰교통카드 이제 전국적으로 좀 계속 확산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 지금 사용 중인 지자체 한 몇 곳 정도나 되고 있나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전국 그 17개 광역 시도에서 136개 시군구에서 알뜰교통카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남만 하더라도 우선 지금 충남 내 현재까지는 천안, 아산만 그 알뜰교통카드가 발급이 가능한데요. 내년부터는 나머지 시군 모두 참여할 계획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 여기서는 아산에서 이런 전철 환승 할인을 혜택 못 받는 건가요? 이번에 아산에서 전철 환승 할인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이 도입된 제도는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한 환승 할인이기 때문에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지자체의 주민은 환승 할인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과반 이상이 알뜰교통카드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시는 국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안에 나머지 그 지자체도 모두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알뜰 교통카드 장점 중에 하나가 마일리지 혜택이잖아요. 어떤 방식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알뜰교통카드의 환승 할인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알뜰교통카드는 본연의 기능인 마일리지 적립 기능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특히 그 알뜰교통카드는 앱을 켜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교통비 최대 20%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데요. 이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우선 후불카드의 경우는 청구액에서 차감돼서 나가고요. 그 선불카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충전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 혜택은 최소 15회 이상 사용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최대 19,800원까지만 적립이 됩니다. 이게 작은 금액으로 보일 수 있긴 한데 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최소 15번 이상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보통은 이제 왕복으로 하니까 뭐 7, 8번 정도 왕복하면은 충족은 될 것 같고 그리고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9,800원이다. 예, 월 19,8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걷거나 자전거를 탄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일리지 혜택을 계속 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뜰교통카드를 처음 도입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 친환경적인 그 제도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대중교통을 타기 전에 걷고 내린 다음에 목적지까지 또 걷는 이 부분이 사실 친환경 이동수단의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탄소 중립 정책과 어떻게 보면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뜰 교통카드가 이제 성공을 하려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거겠죠. 제가 집에서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나 걷거나 그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그 이동된 이제 정류장에서 이제 다시 목적지까지 또 어느 정도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야지 마일리지를 좀 저희가 효과적으로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좀 걷는 거에 대한 좀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공유 자전거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연계할 아산시의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확충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한 목적 중에 하나인 그 친환경 이동수단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유 자전거라든가 아니면은 걷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 산책로 이런 부분이 확충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걷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무의미하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자가용을 이용하지만 실제로 대중교통 환경이 개선이 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프라를 확충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기존에도 있었던 카드였고 뭐 저희 시범 사업으로 쭉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건 앞에 충남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하고 충남형 카드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다른가요? 알뜰 교통카드의 유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알뜰 교통카드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신용, 그 다음에 체크, 모바일이 현재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내년 4월부터 청소년에 대한 버스비 지원 정책을 시행할 계획인데 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정책을 알뜰 교통카드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유형 가지고는 사실은 청소년들이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충남에서는 이번에 알뜰 교통카드와 이제 협약을 맺고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라는 새로운 카드를 지금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는 우선 타겟은 충남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 알뜰 교통카드를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뜰 교통카드에는 좀 새로운 기능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충남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하루에 3번까지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추가한 카드가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입니다. 알뜰 교통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할 경우에 추가 연회비를 내야 하는 부담도 있는데 물론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 교통카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마치 그 수도권에서는 그 연회비가 없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거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알뜰 교통카드만 연회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연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추가로 그 연회비를 더 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좀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실제 그 알뜰 교통카드의 유형 중에 신용과 체크, 모바일이 있는데 신용에 대한 유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기존에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이 알뜰 교통카드를 만들기 위한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미 신용카드가 있는 분들은 알뜰 교통카드를 체크나 모바일로 만드셔서 굳이 추가적인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알뜰 교통카드 이제 환승 할인 외에 이제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금액도 상당히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한 사람이 한 달에 최대 이제 19,800원씩 이제 1년 12달을 적립을 최대를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또 지자체 분담 또 비율도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이제 예산 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이 마일리지에 대한 재원은 사실 국비와 지방비를 5대5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마일리지 통계를 보면은 그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신 분이 연간
한 명이 그 10만 원 정도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한 사람당 5만 원 정도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마일리지에 대한 부담이 지자체가 좀 가중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는 300여 명의 그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숫자가 최대 뭐 10배라든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마일리지에 대한 그 예산을 그 시세에서 봤을 땐 큰 부담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충남도가 이제 알뜰 교통카드를 활용한 이제 다양한 추가 정책들을 지금 예고를 했잖아요. 아산시의 경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정책들을 뭐 자체적으로 또 펼칠 수가 있는지, 근데 만약에 펼칠 수 있다면 또 어떤 사업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 있나요? 사실은 충남도와 아산이 같이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나눠서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같이 추진하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전철과 시내버스 간의 환승 할인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 광역 간에, 예를 들어 충남에 있는 시내버스와 타 시도에 있는 시내버스 간의 환승 할인을 2회까지 저희가 지원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거는 계획이지만 추가적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을 알뜰교통카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지금 그 시내버스와 전철에만 사람들이 환승할인이 되는 걸로 지금 다들 그쪽으로만 알고 계신데 향후에는 지금 전철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 대신에 일반 열차가 들어간 지역에 일반 열차와 시내버스를 알뜰교통카드로 연결을 시켜서 환승 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넣을 수 있고요. 또 공유 택시라든가 아니면 공유 킥보드 이런 식으로 새롭게 나오는 교통수단을 알뜰교통카드에 추가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팀장님 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뭐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라 팀장님 업무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천안시하고 이제 셔틀 전동 열차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어떻게 예.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셔틀 전동 열차가 천안과 아산 구간으로 지금 운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셔틀 전동 열차에 대한 그 타당성 조사 이력을 이번 달에 마무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당성 이력 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그 본격적으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산시 혼자만으로 셔틀 전동 열차를 도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에 그 충남도, 천안시, 아산시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5년까지 공동으로 셔틀 전동 열차를 도입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약식도 있었는데 이 협약식에서 제가 들은 거는 BC 분석도 꽤 잘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 그 천안과 그 아산 구간 중에 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운행하는 데는 사실 수익성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셔틀 전동 열차를 시작으로 해서 충남 내에 전철이 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알뜰교통카드뿐만이 아닌 아산시 대중교통 전체의 향후 추진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뜰교통카드 이번에 환승 할인 제도에 접목을 시키면서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방금 여쭤보셨던 그 셔틀 전동 열차뿐만 아니라 이 장항선 그 전철이 복선화되면서 저 홍성까지 그 이상까지도 지금 전철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앞으로 전철과 시내버스 간의 환승 할인이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으로 지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산시에서도 이번 환승 할인 제도를 도입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혜택을 지금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승 할인제 말고도 내년에 그 도하고 같이 시행하는 충남 청소년 교통비 무료 정책 그리고 지금 천안과 아산만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65세 어르신들한테 그 초승 요금으로 그 나머지 요금을 받지 않는 버스비 지원 정책 그리고 이제 도에서 시행하는 75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 정책 이런 거를 지금 다각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저희가 그 충남 내뿐만 아니라 충남 외까지도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도와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장님 끝으로 저희 아산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수도권 전철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만큼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마다 이제 부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가장 고생하고 힘든 부서 중에 하나가 저희 대중교통 업무 팀장이 맡고 계신 대중교통팀인데 뭐 아무래도 민원이 가장 많아서야겠죠.
이번에 이제 수도권 환승 체계만큼은 좀 시민들에게 좀 칭찬도 좀 받고 제도가 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된 이후에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난 2021년, 부디 2022년에는 더욱 밝고 희망찬 소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